새해가 바뀌는 순간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조용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바뀌면 마치 마법처럼 삶도 함께 바뀔 거라는 생각. 새로운 달력, 새로운 숫자, 새로운 약속. 하지만 칼 융에 따르면 무의식은 날짜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불꽃놀이를 인식하지도 않고 카운트다운에 반응하지도 않으며 공허한 희망에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무의식이 반응하는 건 단 하나, 의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어딘가 이미 와본 곳에 다시 온 듯한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똑같은 갈등, 똑같은 좌절, 형태만 바뀐 같은 약속들. 해는 바뀌었지만 내면의 무언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는 한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라고. 어쩌면 2026년에는 목표가 필요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필요한 건 심리적인 의식일지도 모릅니다. 신비로운 의식도 아니고 좋은 것을 끌어당기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면의 하나의 제스처, 단순하지만 어렵고 깊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 의식은 더 무언가를 하면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도망치는 걸 멈추고, 자신을 설명하는 걸 멈추고, 이미 지나간 자기 자신을 반복하는 걸 멈추는 것. 융에게 진정한 변화란 새로운 누군가가 되려고 애쓸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더 이상 아닌 것을 죽게 둘 수 있는 용기에서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영상은 시작됩니다. 당신을 자극하려는 것도 아니고 완벽한 2026년을 약속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조용한 과정으로 당신을 안내하려 합니다. 이 해를 진짜로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당신이 허락한다면 새해가 바뀌는 순간 거의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기 때문입니다. 환상을 해체하고 쉽게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판타지를 깨뜨리기 때문이죠. 윤근 이것을 그림자와의 대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나쁜 모습이 아닙니다. 당신이 의식하기를 피했던 모든 것입니다. 미뤄온 결정들, 하지 못한 대화들, 세우지 못한 경계들, 맞추기 위해 삼켜버린 욕망들. 그림자는 적응하기 위해 버려졌던 수많은 당신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뀐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2026년을 다르게 맞이하기 위한 의식의 첫 번째 행동은 목표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예쁘게 포장된 답이 아니라 정직함을 요구하는 질문. 2025년, 나는 무엇을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배신했는가?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소속을 잃지 않기 위해, 이미지를 잃지 않기 위해, 편안함을 잃지 않기 위해. 윤근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실 대신 적응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 안에 무언가는 조각난다고. 그 조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피로로 변하고, 짜증으로 변하고, 무기력으로 변하며 삶은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그 안에 없는 듯한 막연한 감각이 됩니다. 이 의식은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시작됩니다. 변명하지 않고, 방어하지 않고, 설명하려 들지 않으면서. 이건 판단이 아닙니다. 인식입니다. 무의식은 당신이 자신을 탓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보는 것 자체가 이미 용기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 해 내내 이미 더는 존재하고 싶지 않은 자기 모습을 붙들고 있었다는 걸. 어쩌면 당신이 작아질 때만 유지되던 관계들을 붙잡고 있었다는 걸. 어쩌면 당신이 정상이라 부르던 불안이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진 대가였다는 걸.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변화를 약속하는 게 자기 안의 모순을 마주하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근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부정하는 것은 당신을 지배하고 통합하는 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통합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든 걸 고치려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나간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과장도 없이, 미화도 없이, 서두르지도 않으면서 그저
존재하는 것. 우리가 진짜로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해하면 해결된다고 착각하는 것. 저 역시 오랫동안 이걸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았죠. 내가 왜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지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반복하고 있었다는 걸. 그것은 나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의식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더 깊은 무언가가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무의식은 설명으로 변하지 않는다. 상징으로 변한다. 그래서 이 의식의 두 번째 제스처는 정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내면에서 의미 있는 일로 인식될 만큼은 진지해야 합니다. 신비로울 필요는 없습니다. 의도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한 문장을 적고 찢어버리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시기를 상징하는 물건을 정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선택한 긴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의미입니다. 무의식은 끝맺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무의식은 압니다. 나는 어느 순간 과거의 어떤 선택들을 더 이상 정당화하지 않고 그저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다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던 기억이 납니다. 즉각적인 안도는 없었지만 더 희귀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일관성. 그리고 일관성은 무의식이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듣는 동안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2025년에 두고 가야 할 무언가. 분노 때문에가 아니라, 거부해서도 아니라, 성숙함 때문에. 만약 지금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무의식은 목소리가 작지만 끈질깁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이미 당신 안에서 울리고 있다면 댓글을 하나 남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명확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아주 단순하게 점 하나, 단어 하나 이해했어요. 때로는 존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의식의 일부가 됩니다. 무언가가 끝난 뒤에는 공간이 열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세 번째 제스처가 시작됩니다. 무언가가 진짜로 끝난 후에 찾아오는 이상한 순간이 있습니다. 안도도 아니고 기쁨도 아닙니다. 공간입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이 의식적인 공백을 느꼈던 순간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슬픔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편안함도 아니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사라져버린 느낌. 그리고 잠시 동안 그것 없이의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융근 말했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정체성 없는 공허함이라고. 왜냐하면 오래된 패턴에 묶여 있을 때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익숙함이라는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무너질 때 마음은 묻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누구지?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갑니다. 너무 빨리 그 공간을 채워버리죠. 또 다른 관계로, 또 다른 프로젝트로, 또 다른 설명으로, 또 다른 소음으로 이 침묵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심리적 의식은 정반대를 요구합니다. 그 공간을 견디는 것. 나 역시 배워야 했습니다. 도망치지 않는 법을. 모든 것을 즉시 해석하지 않는 법을. 모든 감각을 서사로 바꾸지 않는 법을. 그리고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의식은 답을 원하지만 무의식은 시간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은 결핍이 아닙니다. 잉태입니다. 새로운 것은 옛것이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 때에만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만약 지금 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 모르겠음을, 무언가 바뀌었는데 아직 무엇인지 모르는 느낌을, 그것은 상실의 신호가 아닙니다. 전환의 신호입니다. 윤근 이 단계를 리미널 단계라고 불렀습니다. 과거의 나도 아니고 미래의 나도 아닌 상태. 그리고 네, 외롭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생에서 가장 비옥한 순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의식적으로 건너가기를 피하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의 여기까지를 산만함 없이 넘기지 않고 더 쉬운 무언가를 찾지 않고 함께 왔다면 그 자체로 당신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칭찬으로가 아니라 사실로서. 어떤 사람들은 알기도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마음에 닿는다면 끝까지 머물러 보세요. 의무가 아니라 존재로서. 이 의식의 다음 제스처는 새로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듣는 것입니다. 해는 결정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경청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생각,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 더 나은 버전의 나를 약속해야 한다는 생각. 나는 이미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해왔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럴지 모릅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다음 단계를 통제하려 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나 자신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이해했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그건 힘이 넘치던 때가 아니라 완전히 지쳐버렸을 때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많은 층 아래에 있는 이미 존재하는 나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윤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의식이 너무 많이 말하면 무의식은 침묵한다는 것. 무의식을 듣지 않은 채 새로운 순환으로 들어가는 것은 땅을 보지 않고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을 위한 심리적 의식은 행동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주의로 시작됩니다. 미묘한 신호들에 대한 주의, 이상한 꿈들에 대한 주의, 이유 없이 떠오르는 감정들에 대한 주의,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불편함에 대한 주의. 나 역시 예전에는 이 모든 걸 무시하곤 했습니다. 약함이라고 생각했고, 과도한 감수성이라고 여겼고, 혼란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무언가 진짜가 떠오르려 하고 있었다는 것을. 무의식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소음을 줄인 사람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말의 침묵을 두려워하는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소음이 줄어들면 내면의 무언가가 말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그 말은 항상 듣고 싶은 이야기만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에는 중요하면서도 섬세한 지점이 있습니다. 듣는 것든 어떤 충동이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윤근 무의식이 의식이 통합할 준비가 될 때까지 상징을 반복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어떤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느낀다면 특정한 유형의 관계들, 익숙한 좌절들, 그건 불운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2026년은 당신에게 변화를 억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서 변하려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요청합니다. 살아남았지만 더 이상 살고 있지는 않은 당신의 한 모습. 그것은 트라우마 그 자체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며 고통 그 자체도 아닙니다. 고통받지 않기 위해 당신이 배워온 존재의 방식입니다. 윤근 이것을 굳어버린 페르소나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한때는 필요했지만 이제는 감옥이 되어버린 가면. 나 역시 이 사실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는 인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오래된 역할 하나를 묻어야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역할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기쁘게 하는 것,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설명하는 것, 잃지 않기 위해 적응하는 것, 느끼지 않기 위해 굳어지는 것. 이 버전의 당신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한때 당신을 살게 해준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감정적 생존 전략으로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죽어야 할 것들 모두에게 이해받아야 한다는 필요. 윤근 말했습니다. 완전히 이해받고 싶어하는 욕망은 자아의 유아적 환상이라고. 성숙은 오해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진실을 흥정하는 습관. 당신이 지나치게 설명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없는 계약입니다. 고통에 기반한 정체성. 나는 이렇게 된 사람이야. 내가 겪은 일 때문에. 이것은 설명이 될 수는 있지만 정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살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믿음.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윤기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삶은
자아의 완벽함을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과거의 나를 실망시킬까 두려워하는 마음, 때로는 우리를 가장 붙잡는 것이 이미 더 이상 우리가 아닌 존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아플까요? 이 죽음은 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징적인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징적 죽음에는 애도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잃게 됩니다. 이미지들, 이야기들, 확신들, 거짓된 소속감들. 하지만 아주 드문 것을 얻게 됩니다. 내적 존재감. 융근 말했습니다. 아무도 땅을 잃지 않고서는 변화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또한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땅을 잃는다는 것은 애초에 거짓된 무언가 위에 서 있었던 사람만이 겪는 일이라고. 그리고 이것은 의식과 바로 연결됩니다. 2026년으로 들어가기 위한 심리적 의식은 목표를 적는 것이 아니고 번영을 상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져가지 않을 것을. 왜냐하면 무의식은 당신이 바라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당신이 붙들고 있는 것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래된 가면들을 계속 붙들고 있다면 2026년은 그저 2025년에 조금 더 세련된 반복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실제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지만 당신이 익숙한 방식은 아닙니다. 이것은 외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물건을 쓰지 않고 약속을 하지 않으며 아름다운 문장을 반복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심리적 의식입니다. 무의식이 알아보는 내면의 하나의 제스처. 왜냐하면 윤객에 있어 무의식은 말에 반응하지 않고 살아낸 상징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무리, 어떤 시작보다도 먼저 무언가는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은 한 해가 아닙니다. 당신의 한 버전입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관찰하세요. 당신 안에 어떤 패턴이 2026년으로 건너가지 못할까요? 당신이 바꾸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데 지쳐버린 것입니다. 어떤 행동일 수도 있고, 오래된 죄책감일 수도 있고, 관계 맺는 방식일 수도 있고, 생존에 기반한 정체성일 수도 있습니다. 나 역시 내가 계속해서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던 그 버전의 나를 더 이상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던 날이 떠오릅니다. 아름답지도 않았고 영웅적이지도 않았지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침묵 속에서 변명하지 않고 설명하지도 말고 그것을 당신 안에서 인식하세요. 분노로도 겁으로도 아니라 명료함으로. 그것은 함께 가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끝내지 않은 것은 무의식적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융은 이 점에 대해 분명했습니다. 상징적인 끝을 받지 못한 것은 반복으로 변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저 머무르세요. 빗소리를 들으세요. 이 지점이 가장 어렵습니다. 자아는 행동하고 싶어하고 해결하고 싶어하고 채우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침묵 속에서 재정렬됩니다. 융은 이것을 초월 기능이라 불렀습니다. 삶을 밀어붙이는 것을 멈추고 새로운 무언가가 떠오르도록 허락하는 순간 그 자리에 머무르세요. 요구하지 말고, 바라지 말고, 형상화하지도 말고, 그저 존재로. 이제 상징입니다. 융에게 있어 모든 진짜 전환은 중심을 요구합니다. 목표가 아니라, 이상이 아니라 내면의 축, 자기 셀프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억지로 그리는 이미지가 아니라 감각으로, 판단 없이 관찰하는 당신 안의 고요한 한 지점. 그 지점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누구도 설득할 필요가 없으며 시간을 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탱할 뿐입니다. 2026년은 당신이 다른 사람이 되길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중심과 정렬되길 요구합니다. 중심이 정렬되면 삶은 그 주위를 다시 정렬합니다. 통제로가 아니라 일관성으로. 나는 기억합니다. 이것을 정말로 이해했던 순간을.
겉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싸우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전쟁이 끝나면 세상은 다른 톤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 의식은 좋은 것을 끌어당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흐름을 막고 있던 것을 더 이상 지탱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무의식은 당신이 바라는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붙들고 있는 것에 반응합니다. 만약 당신이 오래된 가면들, 이미 죽어버린 역할들, 더 이상 맞지 않는 정체성들을 계속 지탱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다면 2026년은 그저 2025년을 조금 더 잘 포장한 반복일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존재감, 정열, 내면의 진실을 붙들고 있다면 앞에 무엇이 오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삶이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이 의식을 답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축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어떤 해를 건너가더라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게 해주는 힘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미 움직였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미묘하게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왜냐하면 진짜 변화는 대개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2026년이 무엇을 가져올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같은 내적 계약을 반복하지 않고 새해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 융근 말했습니다. 삶은 시간이 바뀐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정렬될 때 변한다고. 어쩌면 이것이 진짜 의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이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짐으로 지지 않기로 결정한 것. 이 콘텐츠가 아이디어로서가 아니라 감각으로 당신에게 다가왔다면 이 채널은 이미 당신의 과정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구독하세요. 습관으로가 아니라 알고리즘 때문에도 아니라 이런 종류의 사유와 계속 연결되어 있기 위해. 왜냐하면 기억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는 한 방법이니까요. 나 역시 내가 나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때마다 이 주제들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쩌면 2026년의 어느 순간에 당신도 다시 돌아오겠죠.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정렬하기 위해. 의미가 있다면 알림을 켜세요. 영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축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이제 하루를 계속하러 가기 전에 혹은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몇 초만 침묵 속에 머물러 보세요. 미래를 생각하지도 말고 과거를 고치려 하지도 말고 그저 지금의. 어쩌면 2026년의 진짜 시작은 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지기를 멈추는 순간, 그리고 이것은 그 자체로 깊은 자유의 한 형태입니다.